하나로 특정 기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엔잡러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틱토커입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내고야 만다는 26살 김미진 씨.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춤을 춥니다. 오늘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댄스 챌린지 동호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방송 댄스를 배우고 30초 내외로 특정 부분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는 겁니다. 댄스 챌린지의 매력은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춤을 출 수가 있고 그거를 바로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댄스 챌린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번에 개인 촬영 미진님 먼저 해볼까요? 아, 네. 네. 오늘 배운 춤을 선보일 시간.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제법 잘 따라하는데요. 과연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겼을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와우, 정말 전문 댄서 못지않은 몸놀림이죠? 사실 미진 씨는 2년 전부터 SNS에 댄스 챌린지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가족들 앞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다는데요. 본격적으로 춤 학원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중3 때 이제 그 비보잉 학원을 다니면서 비거리 댄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남다른 댄스 실력을 바탕으로 실용무용학과에 입학해 비보잉을 전공하기도 했었죠. 춤 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자퇴를 했지만 춤은 여전히 미진 씨 삶의 일부입니다.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완전 다른 모습. 오늘 처음 뵈가지고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네, 들었어요. KBS 사랑의 가족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출연하는 건데 제가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양쪽에 보청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시작.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미진 씨는 제일 먼저 청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입술 모양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거나 소리가 울리는 공간에서는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큰엄마가 엄청 상냥하게 저한테 미진이는 양아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저를 되게 이뻐해주는 분인데 저를 왜 양아치라고 하지 해서 제가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진은 아가씨야 라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 잘못 들었을 때 또 되물어보면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진 씨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9살부터 11살까지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다녔을 때는 제가 맨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보청기를 고장나도 잘 안 들린다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또 제가 잘 안 들리면 더 또박또박 얘기해주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장애가 있는 걸 숨기게 되고 맨날 머리를 이러고 다니고 보청기를 숨기고 다녔고 좀 저를 좀 괴롭히던 친구도 있었고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한동안은 장애를 숨기고 지냈습니다. 미준 씨가 자신감을 되찾은 건 춤을 통해서였죠. 또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더 저를 더 멋있게 바라보니까 더 춤이 더 나한테 더 매력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시계바늘이 11시에 가까워지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미준 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막차가 끊기기 전에 버스를 타려는 목적도 있지만 12시 전 귀가를 지키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가는데 왼쪽 보청기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빨리 닿게 돼가지고 한 11시 이렇게 조금 넘으면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서 아마 강제로 신데렐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12시간 이상씩 밖에서 활동하는 미준 씨가 웬만해선 어기지 않는 자신과의 약속이죠. 엄마, 나 왔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딸을 맞이합니다. 아빠, 나 왔어. 그래. 수고했어. 아빠 일 잘했어요? 항상 열심히 잘했어? 춤? 완전 열심히 했었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잘 춘대. 그 끼가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그 끼가? 엄마가 약간 있잖아. 엄마도 몸친데? 그치, 엄마도 몸치지. 어쩌면 아빠한테 왔을 수도 있어. 아빠는 또 몸치잖아. 꼭 그렇진 않아. 그래? 꼭 그렇진 않아. 그러면 지금도 YG 부끄러웠어. 미준아,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 일정이? 내일 하던 거 하려고. 근데 아빠 그냥 잠깐만 안 들리는 것 같아. 나 배터리 다 됐나 봐. 잠깐만. 응. 26 다 큰 딸이지만 엄마 아빠는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늘 마음을 졸여왔죠. 특히 조금 이제 상태가 이렇게 우수한 엄마들은 여기에 있으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상학교에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또 너무 이제 뒤처지죠. 보통은 거기서는 제일 잘 듣지만 여기에서는 못 듣는 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알림장을 안 적어주고 읽어줘요. 그냥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적으라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안 적어줘도, 칠판에 안 적어줘도 선생님이 말로 하면 너희들이 받아서 가서 엄마한테 알려주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얘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적잖아요. 그러면 짝이 적은 걸 보고 이렇게 받아 이렇게 똑같이 옮겨 적는데 그 애는 이제 얘가 그걸 보고 받아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진이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고 적을 수가 없으니까 짝을 보고 적고 있는데 짝이 자기가 막 적더니 거기 위에다가 빨간 걸로 막 칠해버린 미진이가 못 보게. 여기는 또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게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테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항상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더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더 제 장애를 보여주지 않게 되고 제 보청기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서 제 성격이 활발했고 되게 친구들이랑 엄청 잘 어울렸던 제 성격이 되게 좀 한국 와서는 소심해지고 혼자 엄청 소외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그들이 가진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는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그저 좀 다를 뿐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죠. 춤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얻게 된 자신감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봤을 때도 은행원이 뭐 외국에 살다 왔냐 물어보고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걸 수리하러 가는데도 또 뭐 교정기를 꼈냐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뒤로 내 자신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다운 자신을. 그래서 나 일상생활을 이제 편집을 해서 한번 보여주자라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건데 일본은 그냥 짧게 이겁니다. 이렇게요? 네. 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네 뭐라고요? 하면은 이제 저의 귀에 대고 막 얘기를 하려는 분들이 좀 여러 명 만나봤어요. 차라리 그냥 이제 저를 보고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장애가 있어서 아무래도 힘들거나 불편한 점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잘 때 보청기를 빼고 자니까 정말 고요하게 잘 수가 있고요. 어디 다른 데 여행 갈 때 이런 데서도 저는 이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 적이 없고 정말 잘 자는 편이고요. 제가 소리를 껐다 킬 수 있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충전이 완료된 보청기를 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미진 씨. 다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 잘 가. 여느 때처럼 아빠와 함께 출근을 하는데요. 유난히 사이가 좋은 아빠와 딸.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예, 매일 유일하게 아침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출근하면서 좀 많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원래도 친했지만 더 약간 일상적인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출근길에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그야말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 됐습니다. 요즘 어떤 곡으로 연습해? 어제는 내가 뉴진스 알아, 아빠? 예. 아빠가 방송에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 뉴진스가 요즘 대세 아이돌이어가지고 그 뉴진스 오렌지 같이 춤췄어. 근데 3시간 정도 하면 안 피곤해? 나 막 별로 잘 피곤한 거 모르겠어. 건강을 생각하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아빠도 매일 아침에 운동하잖아. 그게 아침에 운동하고 난 일을 하면 하루에 또 에너지가 넘쳐. 아니, 아빠 예전에 취미도 없고 맨날 일만 하고 술 마시고 그랬어. 아니 취미를 말하는데 취미도 없고 맨날 술 마시고 그랬지. 왜냐면 그랬는데 아빠 어쨌든 요새 음악회 보러 가고 하는 거 좀 보기 좋아.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옛날 아빠가 취미 얻는 게 아니고 취미를 할 시간이. 오늘도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왔네. 아이 화이팅. 오늘도 파이팅 하자. 화이팅. 잘 가. 이곳은 미진 씨의 일터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꾸만 늘어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로 한 거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웹툰 작가 데뷔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내면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런 면에서 춤과 그림과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의 감정과 그런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림 또한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담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미진 씨. 그냥 만화로 이제 표현해보자. 제가 과거에 겪었던 여자를 만났던 경험, 남자를 만났던 경험, 제 성적 지향과 탐구,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퀴어분들도 자기 성적 지향에 대한 혼란과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니까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좀 넣고 싶었어요. 여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를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서 네, 좀 엄마 아빠도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벽장인 사람들이 진짜 많고 기독교에서는 특히 동성인의 죄다라는 인식도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제 어떤 분한테도 이제 저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막 좀 애쓰던 사람도 있었고 동성인은 있는 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막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숨기는 퀴어도 많잖아요. 벽장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저는 좀 많이 자유로워서. 엄마한테 커밍아웃 해서거든? 커밍아웃이 뭔지 알아? 비밀을 밝히는 거? 아, 비밀을 밝히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레즈비언이거나 트랜스젠더를 좋아하거나 내가 이제 남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마음이 왜 아파? 왜냐하면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자유롭지 않고 사회적 그런 시각들, 편견과 멸시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견뎌야 되는 그런 게 안타깝지. 안타깝지만 본인이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엄마는 내가 여자를 좋아하든 트랜스젠더를 좋아하든 누군가를 좋아하든 간에 이런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소수자들이 다름을 인정받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 미진 씨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끼도 많고 꿈도 많은 미진 씨. 요즘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춰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춤을 배워보기로 한 겁니다.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슨 춤을 출까 고민을 하다가 팝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팝핀을 좀 배우게 되었어요. 힘의 영원선은 제가 상상하는 제 미래의 그 모습도 있고 또 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미진 씨가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평소에 부모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이제 열심히 일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한테 밥을 많이 사주시니까 한 번씩 딸이 밥을 사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밥 사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좀 좋은 곳으로 데려왔어요. 엄마가 제안을 하긴 했지만 24시간 바쁜 딸이 이렇게 선뜻 자리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이가 사준 거 이거 봐도 마시고 배불러. 안 먹어도 우리 딸이 사주니까. 그러면은 이거 엄마랑 나만 먹는 걸로. 아니 꼭 그렇던 게 아니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어. 그러면은 엄마랑 나 이거 반씩 나눠 먹어도 돼? 그럼 아빠 섭섭하지. 이거 고기 먹고 힘내서 정말 진정한 인담너 프리랜서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눈물 흘릴 때 엄마 아빠는 다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기로 그 안에서 더 단단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기로 말이죠. 우리가 언제 품 안에 자식을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자기도 이제 독립해서 나름대로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타고난 재주도 너무 많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미진 씨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만화를 좀 연재를 해서 미진이라는 캐릭터를 세상에 알리고 미진이라는 이야기를 더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춤을 더 잘 춰서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보고 싶습니다.